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고 붙자 UCC 방송의 박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조금 비장한 각오로 이제 금요 경마부터 이제 8월 셋째 주죠? 네. 3주차 경마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금요 경마 어떤 성적 갖고 또 돌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또 이틀 아직 그 3분의 2가 남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또 서울 경마 통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께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일 위원이 이 토요 경마는 7경주가 스페셜 승부처고요. 9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저는 5경주가 스페셜 승부처, 8경주가 메인입니다. 중반부 경주가 이제 원정일 위원과 제가 좀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준비한 승부 경주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좀 좋은 성적,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토요 경마는 오전장에 제주 교차가 쭉 진행이 되다가 2시 25분부터 1경주가 출발이 됩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마리 출전하는 1200m 국산마 6등급 경주입니다. 한일 달빛이 이제 별거는 없는데 이제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한번 앞에 나가서 꽂아줘야 되죠. 1200m이고 1번 게이트가 떨어졌습니다. 6월 24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앞다리에 편자가 벗겨지면서 역시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전개 자체가 좋지 못했다. 과정 자체가 좀 삑사리가 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전 5월달 같은 경우는 등짝 자체의 스타트 선행 잘 못 가요. 하정원 기수가. 그다음에 이제 준비도 좀 덜 됐었고 지난번에는 제가 정확히 말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3차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일 달빛을 토요일 1경주 때 좀 강하게 노릴 생각입니다. 우리 원정일 위원. 네, 저는 9번 이스크라입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이제 한일 달빛을 중심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액면 그리고 안장으로 바람 불어줄 6번 베스트 레벨 그리고 9번 이스크라 요 두 마리가 이제 현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길 준대길을 좀 만들어 줄 것 같은데 저는 이스크라 쪽으로 힘을 좀 실어 드리겠습니다. 발주 자체 끌고 가는 힘 자체가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경주를 거듭하면서 주행 검사를 거듭하면서 말의 변화를 확실하게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 직전 경주는 이 해달래라는 마피라과 구레고리 두 마리가 앞선에서 그냥 뭐 시원하게 뭐 신마신차 이상 끌고 가는 레이스 속에서 막판 추임력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 편성이라면 한일 달빛 바로 옆선에서 조금 발주가 늦더라도 가지고 있는 대하시, 그러니까 초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일 달빛 선행 간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옆에서 붙어서 레이스 전개해주는 느낌. 혹여 다른 놈들이 지진부진할 때는 확 넘어가면서 단거리지만 무빙 작전까지도 통해줄 수 있는 9번 이스크라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초에는 좀 군살이 있었는데 꾸준하게 조기를 통해서 체중을 좀 조절하면서 적정 체중을 찾아가고 있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9번마 이스크라 원정일 위원의 추천 마필 그리고 선두권의 핵심 1번마 한일 달빛의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000m입니다. 8마리 편성이고요. 참 가진 똥말들 많이 나와요. 이번 주에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정일 위원. 네. 일단 이번 경주는 6번 울트라 미사일이 선행 가는데 크게 저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울트라 미사일이 선행 가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인데 저는 이번 경주 울트라 미사일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전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면서 걸음을 보여야 되는 놈 배당이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4번 태풍 아이즈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심승태 마방하고 박병윤이하고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번 주가 이제 박병윤이가 이제
기승 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동국으로 전체 출전 도수를 좀 이동국으로 좀 채우는 그런 느낌인데 데뷔전 데뷔 이전째 크게 느낌은 없었습니다. 잘 탄 말은 아니에요. 자, 분명히 매니피 새끼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직 보이지는 못했다라는 거. 1경주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스크라를 추천드렸었죠. 그 편성에서 바닥에서 참고 있다가 막판 한 발을 썼는데 완전히 깡바닥 추입을 했었던 그런 맛빌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이고 4번 태풍아 이제 인기도에 좀 많이 밀려 있을 텐데요. 요거 2경주 때 노림수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6번 울트라 미사일은요, 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못 뛸 거예요. 첫 승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욕심내는 애들이 이제 다인데 6번 울트라 미사일이 지금 액면상 주어진 조건상 선행은 나갈 수 있겠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박상우 기수의 7번마 광폭 주행이 바로 따라 붙을 수 있는 자막이에요. 제가 볼 때 6번 울트라 미사일 같은 거 이런 말 가지고 쌍승식 항구를 하겠다. 목승식보다는 물론 배당이 조금이라도 더 높을 테니까 쌍승식 배당을 이왕이면 공략해보자 이러실 수 있는데 울트라 미사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맥시멈 쌍승식 꼬리 정도로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원정일 의원이 언급해 주셨던 사부마 태풍 아이즈 같은 경우는 주행은 좀 느려요. 걸음은 느린데 굉장히 좀 부드러운 주행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느리지만 1번도 거북이고 2번도 느리고 하기 때문에 이동국 기수가 초반에 조금만 야무지게 밀어준다면은 펜스에 붙어가지고 빠른 말 6번 7번 보내놓고 최적 전개 2편성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못해도 3복승까지는 한번 과감하게 해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3복승 깔고 복승식도 한번 노려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4번 태풍 아이즈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추천 마필 4번 마 태풍 아이즈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고요. 10마리 출전하는 암말 한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선두권 전개 조금 복잡한 면은 있어요. 이제 4번, 5번이 눈에 띄긴 합니다만은 외곽적으로 7번, 8번, 9번은 너무 외곽이고 안쪽에 1번 베스트메이드도 선행 한번 가보려고 그러다가 경합으로 이어졌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 2번만 스트롱라이트도 아주 느린 말은 아닙니다. 1000m인데 네. 전개가 좀 불투명하다라는 측면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일 위원의 추천 마필 듣습니다. 네, 의외로 선행권이 좀 복작복작할 겁니다. 단거리 편성이 있고 일단은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애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자면 뭐 4번 다몬 엔젤, 5번 스피드 여왕, 7번 너블리 누트, 뭐 안쪽에 베스트 메이드도 느린 말은 아니고요. 외곽으로 가서 8번 촘니아, 9번 여우리. 일단은 10마리 출전하는데 6, 7마리가 일단은 앞장권에서 레이스를 좀 이끌어 가야 모래를 좀 피해야 성적이 내주는 그런 상황인데 뭐 현장에서 강한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6번 끌어주는 손은 다시 한번 찬스를 잡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6월달 지나고 나서 이제 30조에서 이제 45조로 이적을 한 그런 상황에서 걸음을 좀 더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 체중이 좀 더 불어서 나온다라면 확실하게 좀 공략하셔야 되는 그런 조금 작지만 단단한 근성이 있는 놈입니다. 6번 끌어주는 손 말씀드립니다. 끌어주는 손이 이렇게 못 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데뷔 초 한두 번 뛰었을 때의 기대치를 까먹어서 뭐 이런 편성 가지고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뭐 등짝이 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어쨌든 우리 원정일 위원이 설명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합니다. 3번만 소중한 성불도 좋은 말 아니죠? 자존심 다 버리고 1000m로 거리를 줄여서 지난번 전개까지 또 잘 맞아 떨어지면서 2착을 한번 오랜만에 꽂았습니다. 딱 그만큼만 기대할 수 있는 맛빌인데 등짝이 좋다 보니까 꽤나 좀 팔려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소중한 성불도 그러나 배팅 가치를 잘 따져보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낮은 배당이라면 소중한 성불이라는 마필 자체가 마필 원단 능력 자체가 부진마에 가깝기 때문에 너무 낮은 배당이면 공략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까딱하면 부러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오히려 저는 안쪽에 스트롱 라이트 같은 마필 철저하게 힘한 배를 했고 직전 경주 아낀 만큼의 끈기는 보여줬습니다. 지금 먼저 소개가 됐었던 끌어주는 손하고 비슷한 전개, 비슷한 걸음을 저는 기대를 하는데 보다 좀 안쪽이고 또 워낙에 지금 너댓 마리가 튀어나갈
그림이다 보니까 2번마 스트롱 라이트 쪽으로 저는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는 2번마 언디피티드 초반 전기가 좀 많이 꼬였어요. 직전 경주는. 그래서 6월 30일 보여준 자막으로는 지난번 대가리 팔렸을 때 꽂아줬어야 되는데 누네스 기수가 고삐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스 운이 좀 없었다라고 보겠습니다. 다나카 기수라면은 그 대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역시 이번 1200m도 한번 3번, 4번, 6번, 9번 금화글로리 있죠. 선두권은 조금 두텁게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빠른 놈들끼리 경쟁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코스 2점으로 최적 전개를 펼쳐간다면은 언디피티드가 이번 경주 지난번 한번 밀어놨었던 두 번째 우승 찬스까지 한번 살려볼 수 있지 않겠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 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제가 이제 승부처를 7경주, 9경주 좀 약간의 좀 후반부로 좀 밀어놨는데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승부를 들어갈까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번 언디피티드라는 놈은 인정을 해요. 직전 경주 타는 거 보고 너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4코너에서 진로 방해를 당하면서 걸음을 보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뭐 게이트도 잘 잡았고 뭐 선행 가는 놈 몇 도 보이기는 합니다만 단독으로 선행 나갈 수 있는 순발력 가지고 있고 뭐 따라가도 되고요. 그래서 이번 언디피티드는 저도 박 소장님과 함께 인정을 하는 중심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후차권이 재밌습니다. 후차권 노림수로 한 방 때리는 4경주 저는 개인적으로 승부를 한번 봐볼까 합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의 1200m 12마리 출전하고 있는 박 소장의 스페셜 승부 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안쪽 1번마 대행대박이 힘이 좋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단독 선행 조건이 제일 좋습니다. 그걸 기다렸다가 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조건 자체가 좀 쉽게 잘 안 와요. 이번 경주도 번호는 좋습니다. 1번 게이트는 좋은데 지금 바깥쪽으로 자신만큼 빠른 자신보다 더 뛰어난 가속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전개를 좀 잘 풀어야 복병 정도의 역할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 일단 중심 마피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번마 미라클 한센이에요. 요거는 발놀림도 빠르고 그 빠른 발로 짧은 거리에서는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뭐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순발력으로 성적을 내면서 충분히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적만으로도 인기 마필로 대두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빠른 마필들 속에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착지 분량으로 아주 비슷하지도 못한 망조가 났었던 4월달 그 한 번 빼고는 항상 꾸준하게 자기 몫은 해줘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음은 최대한 끌어내려고 노력하는 아주 정직하게 뛰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6번의 안쪽에 있는 그 발빠른 마필들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가장 두려운 존재가 4번마 명품보배인데 한진 마필이죠. 이건 이제 교통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마방의 내용과 작전까지 버무려서 제가 이번 5경주는 6번마 미라클 한센을 중심으로 한 짭짤한 중배당 막권 꼭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만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마필 하나가 좀 불안해요. 불안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판의 인기 마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한 마리 그걸 뒤로 돌리고 공략하는 측면도 이번 5경주의 배팅 포인트다라는 점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700m입니다. 8마리 단출한 편성인데 이건 뭐 자칫하면은 이번만 두만강까지 좀 인기마 필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앞에 나가는 애들이 뭔가 좀 시원치가 않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시원치 않은 데서도 앞에 나가서 또 허망하게 그대로 줄 서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또 종종 있는 것이 경마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우리 원정을 위원회 추천 마필 들어봅니다. 네. 일단은 안토니오가 쭉 안장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아델의 꿈인데요.
얘는 뭐 선행을 나가줄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1700m라는 거를 좀 포인트로 잡자라면 4번 베스트 빅토리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두 마리가 일단은 앞선 공략을 할 겁니다. 어떤 놈이 선행을 가고 선입을 가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가 이번 경주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한 마리는 저는 언급드렸던 3번 아델의 꿈입니다. 모래만 안 맞는다라면,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전개만 나와준다라면 최근에 모래 맞고 좀 주춤거리면서 레이스를 좀 따라가기에 좀 버거웠었던 그런 레이스였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번 경주는 1700m 일부러 썼다라는 느낌을 확 잡고 있고요. 뭐 한센 자막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말 가격 자체가 또 9천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끝날 자막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3번 아델의 꿈 이번 경주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가능성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자, 서두에서 제가 이번 두만강이 팔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두만강 자체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끈기 때문인데, 자막 자체가 그래요. 아델의 꿈하고 4번 베스트 빅토리가 앞에 나간다고 해서 끝까지 올 것이냐, 이건 결승선 전방 200m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요. 200m 지나도 걸음발을 봐가면서 막 응원이 필요한 그런 도전 마필들인데, 등짝들은 좀 노련합니다만은 3번 4번 딱 두 마리 서로만 그 교통정리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선두권이 아니에요. 3번 4번 정도는 뭐 가짜게 생각하고 밀어붙일 마필이 8번만 마음껏 달려가 있고, 또 한 집 1번 뷰티풀 아시아를 위해서라도 앞선을 좀 흔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7번마 정상 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3, 4가 아니라 3, 4에 7번, 8번이 레이스 중반에 낑겨 뛰는 그런 전개입니다. 해서 2번마 두만강도 도전은 가능하지만 두만강보다 더 안쪽에 있는 1번마 뷰티풀 아시아 요거 지금 16번 뛰는 동안에 아직 첫 승이 없는 이 짝 딱 한 번 한 마필이기 때문에 사전 인기도에서는 세게 잡힐 수 없지만은 현장에서는 바람이 불 소지가 있습니다. 잘 지내 보시고 1번마 뷰티풀 아시아 꼭 배팅권에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700m 경주고요. 10마리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주가 바로 원정일 위원의 토요 스페셜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 자, 별정 방식입니다. 핸디캡 레이스가 아닌 별정 방식이라는 거 포인트 잡고 들어가고요. 7월 달이었죠. 제가 별정 비방식이라는 경주 조건을 가지고 승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자, 이번 8월 셋째 주 다시 한번 별정 B방식으로 스페셜 승부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가만히 보면 뭐 인기 모을 수 있는 애들 뭐 4번 관악함성 누네스 안장에 무조건 바람이 불 수 있는 자막이고요.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8번 원더풀 럭키, 9번 결이, 그리고 이 강급이 됐었습니다. 7번 키마. 과거에 제가 추천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분명히 능력은 있는데 걸음이 안 나온다. 뭐 다비드, 뭐 안토니오 다 갖다 붙여봐도 걸음이 안 나오자 이동진이를 갖다 딱 태웠더니 감량받고 걸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7번 키마도 별정 비방식에는 54kg를 받습니다. 자, 요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언급드린 애들의 어떤 모습을 가만히 봤을 때 레이팅보다 부담 중량이 조금 높은 애가 있고 레이팅보다 부담 중량이 조금 낮은 애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언급드린 한 4마리 정도가 있는데 그 4마리 중에는 원정일의 승부마가 없습니다. 이유는 나머지 애들의 어떤 주행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탄력감, 그리고 전개해 줄 수 있는 어떤 1700m에서의 모습들, 저는 충분치 않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원정일의 중심마가 앞선을 아마 사이즈 있게 좀 장악을 해줄 거예요. 앞선에 갑니다. 때리고 가는 거예요. 안장 짱짱하고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가도 안 되는 놈 하나 잘라내고 들어갑니다. 가도 안 되는 놈 하나 잘라내고 들어가고, 가면 되는 놈 이번에도 조교는 가는 조교를 해놨어요. 딱 안장도
마음에 드는 한 장으로 딱 교체를 해놨고요. 자, 그쪽으로 한 방입니다. 확실한 중심,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놈 중에 한 마리 덜 보고 한 마리 세게 보고 세게 보는 놈 쪽으로 한 방 맞건 여러분께 스페셜 승부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000m 경주고 이번 8경주가 박 소장의 메인 승부입니다. 7번마 땡큐 찰리는 아주 세게 봅니다. 데뷔전에서 3착을 왔는데 인기에 비해서는 성적이 좀 못했습니다만은 뚜껑 열고 보니까 별게 없구나가 아니라 다음번에 대가리 오면 되겠다. 아주 뭐 긍정적인 측면만 부여할 만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땡큐 찰리의 어떤 그 직전 경주 3차 공고 비디오 한번 다시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고 땡큐 찰리는 이번 편성을 접수할 수 있는 능력 우위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마들 중에서도 한 마리 정도는 현장에서 조금 체크가 필요한 한번 팍 터져버릴 수 있는 이번 실전 첫 무대에서 바로 터져버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마필이 있고 그 마필이 또 마방의 기대감도 꽤 높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체크를 잘 하시면 되겠고 7번 땡큐 찰리 가지고 압축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경주입니다. 2배, 3배 이런 정도의 배당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메인 승부처로서 선정하는데 뭐 크게 메리트 있는 배당은 아니더라도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무조건 적중하고 8경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 소장이 자신 있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땡큐 찰리 가지고 구멍수 최대한 좁혀서 여러분들께 멋진 압축 마건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의 1400m. 다시 이제 원정일 위원의 메인 승부로 이어집니다. 들어보죠. 네, 이번 경주가 이제 저희 알고 붙자 이제 3연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꼭 적중을 해야 되고 맞춰 먹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앞선이 정리가 됩니까? 일단은 4번 현무가 좀 빠르죠. 여기에 이제 8번 스타켓, 여기에 가세를 하는 9번 해우, 10번 돌아온 아침에까지 일단은 앞선에서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자, 중요한 건 이번 경주에 전개발 안 나오는 놈 한두가 있고요. 전개발이 좀 제대로 나오는 놈이 한두가 있습니다. 전개발이 좀 안 나오는 놈은 10번 돌아온 아침에가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뭐 강한 편성도 아니었고 10번 돌아온 아침에는 저는 아예 좀 오픈을 해드릴게요. 저는 배팅권에 안 가져갈 생각입니다. 팔리던 말던 전 상관이 없고요. 9번 해우 역시 감량 5kg는 무시를 못하는 상황이고 8번 스타켓 같은 경우는 따라가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는 않아요. 얘놈도 앞선에 나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오크스를 갔다 왔기 때문에 느낌 자체는 8번 스타켓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 4번 현무 같은 경우도 이제 철저하게 좀 복귀가 좀 확실하게 나오는 애죠. 4번 현무. 뭐 머니트랙은 회복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뭐 여러 두의 마필들이 일단은 사연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제가 강력하게 노리는 중심마 한두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 드린 놈 중에 한두가 있는데 그 놈을 가지고 후차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돌아온 아침에는 좀 약하게 보겠고요. 정리가 딱 되셨죠? 어떤 놈을 놓고 때릴지 그리고 후차권에 어떤 놈을 좀 약하게 보는지까지 뭐 거의 80~90%는 다 오픈을 시켜드린 것 같아요. 메인 승부입니다. 구경주 자신 있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의 1400m입니다.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 자, 이번 경주는 좀 배당이 터지는 경주입니다. 현장에서 좀 팔릴 수 있는 애들 자체들이 뭐 클린업 보드, 청담 제왕, 글로벌 라인, 우먼 볼트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저는 왜 배당이 터지냐? 1400m이기 때문에 배당이 좀 터진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놈은 이제 8번 축하입니다. 이제 박재우 마방에서 이제 사이먼 마방으로 이적을 했는데 사이먼 마방에서는 일단 진단을 내리기를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코너 2개짜리가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교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8번 축하가 보여줄 수 있는 막판 추임력 여기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배당마로 여러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 진짜 배당이네요. 이건 좀 부담이고. 네, 그렇죠. 3번만 머니블레이드
그리고 9번 막 클린업 보드 이런 것들은 뭐 잘 뛴 게 다 자력으로 잘 뛰었던 마필들이고 최근 들어서 조금 머니블레이드가 이제 착순권에만 머물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이 우승을 또 찍을 수 있는 현등급에서는 뭐 항상 우승 후보 중에 한두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파크삭스는요. 요거는 너무 세게 보지 마세요. 이번 경주가 이제 또 다시 자빠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6월 17일 같은 경우에 힘한 배를 해봤지만은 소득이 없었어요. 다음에는 무조건 강공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1200m로 거리를 줄여가지고 그래도 마필 자체가 갖고 있는 컨디션이라든가 또 현 상태에서의 걸음으로는 뭐 입상권까지는 그렇게 자신할 만하지 못했는데 약편성이 잘 걸렸어요. 이번에는 부담 중량 들었죠. 거리 다시 1400으로 늘어났죠. 안쪽 바깥쪽으로 상대 마필들 스피드가 좋은 애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앞에 가고자 한다고 해서 또 선입 붙고자 한다고 해서 파크삭스가 그렇게 여유 있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좀 개인적으로 승부처를 요새 좀 방송에서 승부처라고 선정한 경주들의 성적이 좋지 못해서 이왕이면 좀 10경주 때 여러분들 좀 많이 도움되시라고 박소장이 좀 덜 보는 그러나 팔릴 수밖에 없는 마필 하나를 좀 불안 요소 짚어드리면서 이렇게 10경주 정리를 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이고요. 2000m입니다. 1등급 편성치고는 또 허접합니다. 이번 경주. 참 그만큼 상위군 중에서의 어떤 센 말들의 어떤 그 층이 너무 얇아요. 부산이고 서울이고. 그래서 어떻게 좀 이런 애들끼리 편성이 됐는데 9번 와일드 썬더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참 잘 뛰었습니다. 잘 뛰었고 20번 조금 넘게 뛰었는데 지금 거의 반타작에 가까운 복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최근에 카리스마틱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승군을 하는 와중에서도 편성이 약하면 뭐 여유있게 들어오긴 했지만은 공백 기간을 거친 적도 있고 뭔가 그렇게 뭐 대단한 마필이다라는 그런 느낌은 전해준 적이 없어서 이런 건 항상 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력인데 냉정해 보면 나머지 마필들이 더 그렇습니다. 자, 갑자기 거리가 늘어난 4번 오피7도 이건 뭐 장거리가 되느냐 마느냐 좀 그거부터 따져야 되지 이게 대가리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상황이고 참 뭐 하나 좀 뚜렷한 마필이 없기 때문에 저는 9번 와일드 썬더는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준비는 잘했기 때문에 이찬호 기수 이번 주에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제 예상대로라면은. 네, 이번 주가 이제 기수들이 이제 부산에 이제 KNM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내려갔고 그것과 또 네, 정지도 많이 맞물리면서 먹고 이찬호 기수가 돈 좀 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 와일드 썬더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원정일 위원. 네. 자, 2000m 핸디캡 100점 레이팅입니다. 100점 레이팅이라고 보면 레이스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140점까지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승급 전에 뭐 아무리 약한 편성이고 센 편성이고 일단은 검증이 끝난 2번 최고머니가 있겠고요. 8번 다이아삭스가 직전 경주에 저는 인기 대가리 팔렸을 때 좀 덜 봤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제 불량주 완벽하게 불량주로였고 이 다이아삭스가 가지고 있는 추임력이 통하겠느냐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들어갔던 경주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적중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역시 혼전도 있는 경주였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2000m라는 거죠. TJK 트로피 경주에서 앞선에서 그냥 버텼는데 그때 당시에 삼정탑이 따고 자웅을 겨뤘던 그 걸음이라면 이번 경주는 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두 마리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8번 다이아삭스 그리고 안쪽에 2번 최고머니 앞선에서 조금 경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두 마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입니다. 12경주 2등급의 1200m 깜깜한 밤하늘에 라이트 켜지고 아주 단숨에 한 바퀴 또 돌아낼 수 있는 빠른 말 그중에서도 횡운골이 지금 선행을 찜해놓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1200m는 잘 뛰어요. 횡운골이. 그러니까 뭐 정확하죠. 스타트 잘 끊고 쭉 빼가지고 자기 스피드대로 뛰다가 뭐 힘한 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쫓아오면 좀 더 도망가야 되고 안 쫓아오면 그때야 이제 힘한 배를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남은 힘 가지고 직선주로 이빨 쥐어 짜는 겁니다.
1200m는 무뎌지면서도 벌어놓은 거리를 까먹으면서도 2착은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받치기는 기본으로 해두셔야 되는 그런 마필이다. 이건 인정을 해야 되겠고. 근데 여기 지금 센 말이 안 나와요. 회운골 말고 가장 빠른 말 말고 센 말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회운골이 이번에는 역시 2차 안에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정혁 위원. 네, 그래요. 이제 행운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까지 추천드리면 이제 세 번째 추천을 드리게 되는 거죠. 1등급 올라왔고 이제 2등급, 1등급에서 이제 점핑이었고 그때 이제 원정일이 좀 추천을 드렸었던 그 말이었고 직전 경주도 원정일이 좀 추천을 드렸었죠. 신의 명령을 잘라내고 들어갔던 경주였는데 신의 명령이 회운골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었어요. 그 당시에 1번 게이트 잡고 조금은 무리수 아닌 무리수를 뒀던 경주. 이번에는 뭐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저도 박솔근님과 함께 회운골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데요. 한 마리 더 가야죠.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 잘 하고 나오는 게 1번 넌 감동이야입니다. 뭐 어찌됐건 횡골 바로 뒷선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뮤진이가 옆에서 가세를 하는 상황인데 넌 감동이야가 행운골하고 같이 뛰어봤던 2등급에서의 어떤 자막이라면 저는 밀릴 이유가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1등급에 올라가 있는 오피7하고도 뛰어봤고 장산파워 쌤 놈이죠. 직전에는 1400m는 뭐 의미가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1번 넌 감동이야까지 원정일의 추천마로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유진이 같은 게 좀 정상적인 행보로 추천했더라면은 참 이것도 1200m는 스피드만 잘 나눠서 쓰면은 좋은 모습 항상 볼 수 있는 마필인데 왼쪽 앞다리가 이제 부는 바람에 공백이 좀 발생을 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좀 유진이도 세게 보기는 조금 망설여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3번만 회운골의 선행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그림 그리고 원정일 위원의 추천 마필인 1번만 넌 감동이야. 정종이가 잘 타야 되는데요. 잘 타야 됩니다. 자, 마지막 12경주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토요경마 방송 내용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요경마 방송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